네,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밋밋합니다. 비트코인은 좁은 박스권에서의 횡보 상황을 이어가고 있고 재료가 지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적절하게 반등을 만들어낼 만한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아래로 위로 좁은 범위권 안에서 어리버리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트 대장들 역시 힘이 좀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뭔가 재료가 지금 들어오려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또 펼쳐졌습니다. 데이비드 sak스, 이른바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백악관의 AI,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입니다. 사실 2월 5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그때부터 드디어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지정 이슈가 이제 확정이 되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 안겼었는데, 그때 전략 자산과 관련된 발표 없이 규제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망 매물 쏟아져 나왔고,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백악관 실무그룹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견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 규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업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명확성이었다. FTX 사태가 그 필요성을 보여줬고, SEC의 과거 관행으로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을 떠나야 했었다. 미래의 암호화폐 업계 혁신을 위해서 더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사실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또 워낙 이 수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멘트 자체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게 2월 5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우리에게 기대감을 한 방울 던졌었죠. 비트코인 준비금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 중 하나였다. 현재 우리는 비트코인 준비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로부터 지금 보름 정도 지났잖아요. 보름 정도 지났는데 이 sak스 아저씨가 재밌는 멘트를 던져줬습니다. 그게 뭐냐? 디지털 자산 관련 기관 간 워킹 그룹은 대통령의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협력하고 있다. 보 하인스가 총괄 디렉터 역할을 하면서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곧 몇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게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보도를 한 거예요. 지금 협력 과정이 진행 중인데 사공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런 취지의 보도를 보고 이런 멘트를 날려준 겁니다. 그래서 곧 몇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커밍순 멘트를 지금 날려줘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의미 있는 한 방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다음 주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 달 분기점을 또 한번 이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요 전후 시점에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sak스 아저씨가 이번에는 싹수 있는 멘트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레노어 테렛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sak스, 보 하인스, 헤스터 피어스, SEC TF 위원장이고 캐롤라인 팜, 지금 CFTC 직무대행이죠, 위원장. 이들이 모두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블록체인 협회와 디지털 챔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규제 이슈부터 ETF 스테이킹까지 모든 것에 대한 의제를 다뤘다라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CFTC가 주최하는 포럼을 통해서 이 토큰화된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하원 실무그룹 관계자들과 대통령 실무그룹이 함께 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한다. 사실 요리사가 너무 많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리 자체를 망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우리말로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사공이 좀 겁나 많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산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 이걸 이제 요리사의 요리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업계 관련자, 정책 관련자, 의회까지 싹 다 지금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뭔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가, 맛있는 요리가 잘 완성돼서 굉장히 딜리셔스한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요리사가 좀 많긴 한데 요리가 뭐 맛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망치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또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또 이렇게 주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어떤 이 썸띵한 스페셜이 나왔을 때 그때 지금 수혜를 한 번 더 받게 될 종목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리플인데, 리플 행보가 되게 재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스탠스에 맞춰서 리플 자체도 지금 변화 포인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이번에 이걸 밝혔어요. 공식 계정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 웹사이트, 소셜 등에 대한 리브랜딩을 진행을 하겠다.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리플은 다음 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비전은 계속 리플을 이끌어 갈 것이고 전 세계 가치 이동 방식을 혁신할 것이다. 가치의 이동,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ove value, 가치를 이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가치. 어디서? 오프라인에서 블록체인으로, 온체인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실물 자산 토큰화. 이 개념이 지금 이 안에 가치의 이동 방식의 혁신. 딱 이거 보고 RWA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지금 뭔가 빡세게 이제 가속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치의 인터넷, 가치의 중심점, 실제 가치 있는 자산의 블록체인화, 옵체인의 온체인, 실물 자산 토큰화,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웹사이트에서 CBDC를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발맞추기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2030년까지 전 세계 자산의 10%가 토큰화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까지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자산의 10% 이상이 토큰화 될 것이다. 여기에는 주식, 채권, ETF뿐만 아니라 예술품, 탄소 크레딧 등 실물 자산도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차세대 수탁 솔루션이 필요하다. 리플은 기관급 수탁 솔루션인 리플 커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20개 규제 관할권에서 상업적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플 커스터디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관리의 복잡성을 줄이고 비용 절감, 보안 강화, 운영 효율성, 이런 것들을 증대시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실물 자산 토큰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미 상용화됐다. 사실 차세대 수탁 솔루션이라는 게 이 미래 어느 시점 블록체인 시대가 더 본격화됐을 때 이건 은행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보관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자산이 부동산도 NFT화 될 거고, 예술품, 미술품은 이미 NFT화 되고 있고, 탄소 크레딧도 NFT화 될 거고, 주식, 채권, ETF 벌써 NFT화 되고 있어서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제일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는 게 블랙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플레이어가 있는 반면에 그것들을 구현하게 만드는 백본 기술에 대한 탄탄한 기본 빵, 이걸 누가 한다? 빵형이 한다. 리플 지금 굉장히 앞뒤깎기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랑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이를 통해서 XRP 레저 기반의 미국 국채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출시하면 이제 두 번째죠.
오픈해된 이 첫 번째로 지금 미국 국채 XRP 레저 기반으로 토큰화 시켰고, 이제 온도 파이낸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나 이상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블랙록이랑 같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비들 펀드를 성공시키면서 블랙록이랑 엄청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리플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 있어서 리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롭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끝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도 파이낸스가 트럼프 일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트럼프 일가도 실물 자산 토큰화에 엄청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트럼프 일가, 온도 파이낸스, 블랙록, 리플 이런 굵직굵직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하나같이 지금 다 연결이 직간접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지점이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조금 더 줌아웃을 해보면 조만간 아마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뭔가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데이비드 삭스 아저씨가 싹수 있는 멘트를 하면서 이런 시장을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를 넣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좁은 박스권 행보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 재료, 한 방의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새로운 한 주에 백악관에서 뭔가 긍정적인 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FTX 1차 상환이 이제 18일부터 이루어집니다. 70억 달러 규모. 이제 2차 상환은 2분기. 그래서 지금 돈이 또 큰 돈이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호재와 맞물리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작년 7월에 FTX 상환이 시장에 굉장한 강세를 보이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했었다. 이제 3일 뒤면 몇 주에 걸쳐서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이 시장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얘네 돈 딴 데 안 갈 거야. 시장으로 들어올 거야. 그런 돈이거든. 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비트코인이 이륙하기 전 최종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포물선 곡선 이거죠. 이걸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될 건데 잘 만드는 과정 진행되고 있다. 매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은 준비가 됐는가? 지금 베이스 4 단계에서 박스권 어리버리 치고 있는데 돌파해서 갈 거다. 어떻게? 포물선 그리면서 어딜 향해서? 이제 셀링 포인트를 향해서. 얼추 이제 뭐 9월이나 10월 어느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기술적으로 역사적인 반감기 패턴을 대입한다라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이제 스멀스멀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맥스 여전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99,500달러를 뚫어야 추가 반등 기대가 가능하다. 횡보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마지막 추진력을 쌓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조금 더 빠져서 이 박스권 저점 91,000달러, 2,000달러 리테스트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만약이라도 벌어지면 그건 마지막 이제 추진력을 쌓는 시기가 될 거고, 뿅 하고 12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시즌 인덱스 4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리버리 치고 있죠.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비트코인 자체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빠지고 있고 이더 BTC 페어는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트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도, 그런 상황적인 요인들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유동성 확장도 빡세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차트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고, 일단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대 포인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립토 비스트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사이클 최소 목표는
비트코인 15만 달러,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5배에서 2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트레이더 앨런, 이더리움 펌핑이 다가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은 펌핑 직전에 삼각 패턴 아래로 빠지곤 했다. 이더 BTC 페어가 삼각 패턴 아래로 빠지고 급등세가 나와줬을 때 이더리움 펌핑이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탈했다가 반등했을 때 이더리움 펌프가 나왔고, 이제 이번에 이탈했는데 반등이 나와줄 건데 그러면 이더리움 펌프,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나와줘야지, 움직여줘야지 알트 시즌 순환매 양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건 월간 차트예요.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죠. 테드, 기관들의 이더리움 ETF 보유 비중은 지난해 3분기에 4.8%에서 4분기에 14.5%로 급증했다. 대형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고, 개미 투자자들은 약세 감정에 머물러 있다. 뭔가 벌어지려나 보다. 인간 지표, 개미들 쫄아서 던지고 기관들은 사고 있을 때 조금 더 지나서 바라보면 항상 이런 상황은 기관들이 옳았다더라, 이렇게 결론 해석이 가능한 적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점에서 인간 지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본격화됐을 때 항상 반감기 이듬해 2월에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반감기 이듬해 2월에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 특히 나름 상당히 임팩트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지금 시장 안팎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알트 시즌으로 예쁘게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계획적인 투자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